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교육, 급여, 휴가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시간제와 복지 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 일자리 중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전공과 재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화형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만 18세 이상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다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혹은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년 연속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혹은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은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 서약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과 안전보건, 그리고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때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1년 동안 26개가 발생합니다. 복지 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 휴가라고 합니다. 특별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 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 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 휴가는 10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 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가 특별 휴가를 사용할 때는 담당 직원에게 근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일을 하지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버스, 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경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일하는 곳의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 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를 중단하는 유형은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징계위원회 참여 중단, 즉시 참여 중단, 이렇게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은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5가지 경우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고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2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알림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다음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입니다. 월 10일 이상 또는 연속으로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4가지 경우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수행기관 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참여 중단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즉시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최종 장애 등급 심사에서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재정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자가 반복 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020년 8월 이내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꼭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통 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별 안내가 이어지겠습니다.